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거의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요. 이 무료채굴 시장이 많이 축소되고 또 제가 2년 동안 수십여 개의 무료채굴을 해왔지만 이대로 가야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료채굴로 얻은 돈, 달러를 가지고 트레이딩 공부도 좀 해가면서 제가 평소에 믿지 않았던 차트로 흐름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저의 생각을 일단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직접 해보자 하면서 정말 많은 트레이딩 공부를 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차트에 맞게 움직일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움직임 한두 번에 100번 중에 80번, 90번을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방에 모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안전한 트레이딩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제가 한 것은 선물이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은 2달 동안 이렇게 근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했어요. 무료채굴 앱 방송을 하면서 결국엔 이 무료채굴 컨텐츠가 돈이 돼야만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컨텐츠인데 거의 뭐랄까요? 이렇게 대충 체감상으로 보면 100개 중에 2개, 3개 남을까요? 나머지는 돈이 안 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스캠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씩 소개드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사기를 치는 셈이 되는구나. 사기꾼 같이 느껴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원했던 방향하고는 다르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께 이렇게 근황 소식조 좀 들려드리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현재 무료 채굴 코인의 최근 소식 이런 것들 좀 전달 드리고자 해요. 만약 반가운 소식이 많았다면 벌써 영상을 올렸을 텐데 그만큼 임팩트 있는 소식은 최근에 없기는 해요.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인데요. 무료 채굴 컨텐츠와 틀리게 이 가상화폐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료로 토큰 에어드랍을 통해서 앱을 통한 무료 자본의 분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무료 채굴 앱은요. 파이는 역시나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아비브도 마찬가지고요. 노바도 그렇고 아이스 그리고 출퇴근할 때 부스트 M2E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만들었다는 캐피 그리고 이 오버월렛 메인넷 프로젝트죠. 이렇게 열심히 좀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 많은 유저를 보유하면서 여전히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파이는 며칠 전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웹3 기반으로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새롭게 또 선보인다는 공지를 좀 내보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에서 스팸 메일이나 봇에 의해서 이렇게 뿌려지는 메일들 때문에 정보를 점점 더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는 것 때문에 이 웹3에서는 어떤 메일을 보내거나 채팅을 할 때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자본,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파이코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일정 지불을 하고 메시지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놨다고 해요. 파이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UI도 바꾸면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메인넷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파이 9 모더레이터였던 분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루머이고 12월 말에 메인넷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본인도 장담을 못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현재 핵심팀에서는 파이 노드와 관련된 개발자 고용을 계속해서 사람을 뽑고 있다. 인력을 새로 뽑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파이 관련해서는 원파이샵이라고 새로운 이제 프랑스 프로젝트인데 이걸 좀 소개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 때문에 정보 공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파이 이제 기념주화, 실물 주화를 만들어서 32유로 한정 수량으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이거 핵심팀, 그러니까 파이 니콜라스 운영팀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제안을 했으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파이도 더 많이 알리고 활성화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운영팀이 반대를 하는지 조금 섭섭하다 이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때 가격으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발행량이 잘 기억이 안 나요. 10만 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리뷰도 올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
시작도 안 했어요.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합니다. 글쎄요, 제 주변에도 기념 주화를 모으시는 분이 있지만 이런 파이코인의 기념 주화 어떻게 받아들여지실까요? 만약 이게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면 솔직히 $300도 넘게 왠지 거래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쉽게도 이 공식 팀에서는 함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 아비브에 관한 짤막한 소식인데요. 소식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앱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KYC 비슷하게 이렇게 NFT를 자신의 지갑 주소로 구매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임을 확인하는 그런 KYC 같은 절차가 몇 번 있었는데요. 벌써 제가 한지 213일이 되었네요. 아비브는 하루에도 2개, 3개씩 트위터를 올리면서 정말 열심히 해요. 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글도 있었네요. 오늘은 그 사우스 코리아 인천에서 1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셨다라는 분이 계신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100이더면은 어마어마한 수량인데요. 아비브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백서도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보여서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맘 같아선 코어의 뒤만 밟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코어는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형편없지만요. 토큰 배포하고 사라져버리는 프로젝트와 달리 실제로 코어는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되긴 됐으니까 그것처럼 아비브가 반만이라도 좀 따라가면 뭐 더 잘 되면 더더욱 좋고요. 아비브가 이 저희 홍채 인식 코인 월드코인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죠. 월드코인의 자리가 사실 아비브의 자리였어야 해. 월드코인을 상당히 시기하고 있는 트윗을 아비브에서 많이 올렸었는데요. 현재 월드코인이 코인 가격은 뭐 1.5달러, 1.8달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무료로 코인 배포한 것을 그만큼 소화하고 있다는 것과 이 월드코인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보면 결코 이 가벼운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비브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을 보여줄까? 얘네의 배경은 뭘까? 이런 궁금증을 주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가격입니다. 뭐 막말로 현재 쌓인 것만 봐서는 $3,600 그리고 유니스왑의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거래는 되고 있지만 실제 이 유니스왑에서 상장된 이 MBT 토큰 가격을 보면 차트로 봤을 때는 그리 나빠 보이지도 않고 가격도 $0.01로 준수하지만 사실상 이 1일 볼륨이 현재 가장 많았을 때가 1K니까요. 터무니없이 적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고 홀더 수도 2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출금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가격적인 어떤 폭락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얘네 수익 구조가 광고주가 자신의 돈을 내고 자신의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건데 그때 MBT 토큰을 구매하면 더욱 싸게 올릴 수 있고 한데 지금 올라오는 피드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플랫폼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가격은 설레지만 많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드릴 내용의 마지막이에요. 사실 코어는 이미 상장된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루기가 어렵고요. 또 KTK 소식도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로 답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프로젝트가 뭐 중단 상태일까? 소식이 없는 게 이대로 끝난 걸까?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차차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스 관련해서는요. 아이스 여러분은 이 채굴을 하고 계신가요? 이 아이스가 장점이 12시간마다 이렇게 채굴을 할 수 있고 24시간까지 가능하죠. 근데 중간에 코어나 아비브처럼 중간에 이제 채굴 버튼 누르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치지 않고 채굴하기가 쉽고 이제는 좀 채굴이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네요. 에어드랍이 오히려 맞으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1년 동안 락업을 걸어놨고 이 아이스 관련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현재 이 트위터 유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결국에 유저는 많겠지만 그 자본력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KYC도 곧 진행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내용을 좀 찾았는데 2024년 10월 이제 메인넷 예정이고 우선 KYC 지금 진행하고 있죠. KYC 이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아이스 토큰 출시한 다음에 유니스왑에서 거래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과연 아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저, 그리고 무료로 배포한 토큰, 그 가격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토큰 배포가 메인넷 출시까지 이제 매주 진행될 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마이닝 이 내년 10월까지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일단 많이 모아둡시다.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께서 혹시나 무료 채굴을 하신다면 레퍼럴이 정말 중요한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무료 채굴로 수익을 좀 봤던 GIP도 그렇고 또 코어도 그렇고 결국엔 레퍼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레퍼럴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무료 채굴 한번 해보실래요? 말하기가 정말 어렵고 또 사기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무료 채굴로 얻은 토큰도 가상화폐고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 흐름에 반영이 된다는 걸 보면서 요즘 ETF에 관한 얘기도 많고 SEC에 관한 내용도 많고 또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재밌는 뉴스 기사나 가상화폐 관련된 소식을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